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 계열로서는 처음으로 연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1기와 이재명 2기, 이재명 2기 시작돼서 이제 쭉 갈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시고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는 네. 이제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기 체제는 약간 뭐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좀 개혁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처음 대표가 됐고 네. 이재명 체제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 전에 있었던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봐도 네. 이제 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힘있게 본인의 어떤 개혁 과제라든지 아니면 대선을 앞두고서 본인의 정책적 부분들을 밀고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원팀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있었죠 분명히. 네. 뭐 중간에 그분 나가시긴 했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이기 지도부는 아무래도 당심이 이재명 대표 함께 하고 있고 84.5%예요. 네. 지난번보다 높은 퍼센테이지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 이제 최고위원으로 들어온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호흡이 잘 맞는 분들이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심이 그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더 공고해졌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잠깐 뭐 어제 그 백브레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락연설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중도 확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응해서 뭐 실정에 대해서 또 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노력하는 부분 최고위원들이 전면에 나서 할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야말로 대권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좀 그 국민들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고 또 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대안 세력으로서의 민주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안정적인 어떤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지 않을까. 좀 개혁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소리를 내는 걸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더 그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당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뭐 저는 뭐 민주당 대표적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런 어떤 그 면모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자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안정적으로 이기는 가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동력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기 체제는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큰 권한이 생기면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 동안에는 스타 플레이어, 뭐 예를 들어 메시나 뭐 예를 들어 뭐 호나우도 뭐 이런 축구 선수로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슈퍼스타였다면 이제는 히딩크의 역할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최고위원들도 안보의 김병주, 또 언론의 한준호, 또 뭐 경제의 이현주, 뭐 아니면 무슨 뭐 법사위 쪽에 행정이나 법률 쪽에 뭐 전현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고르게 뽑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민석 네. 최고위원은 뭐 전략이나 정무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각자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부터 그 융화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시험대에 좀 올라간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상대를 하고 또 윤석열 정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생이나 협치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 네. 내지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요 두 가지를 같이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민생과 협치 부분에서는 저 상대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 민생과 협치를 또 놓을 수는 없고 또 하자니 저쪽 상대방이 대화는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나 상대의 도발에 너무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 보이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일원들이 조금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매우 좀 냉철하고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모습 내지는 중도 확장적인 모습까지 더 보여준다면 네. 그럼 수권 세력으로 전 준비가 돼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느냐 저는 그 시험대 위에 올라가고요. 만약에 여기서 균형추를 잘못 잡아서 네. 많은 권한을 줬는데 효과는 없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왜 힘도 좋고 모든 걸 다 밀어줬는데 왜 네. 결과는 안 나오냐 이러면서 저는 또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지점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댓글 중에 신인규 변호사님 언제 이제 민주당 오냐 이런 댓글 또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복라인입니다. 방송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민주당 입당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알겠습니다. 얘기해도 안 하니까. 저는 그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일에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에는 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고,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SNS를 통해 가지고 뭐 만나자 민생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분은 민생에 관심이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금투세 토론할 때만 목소리를 높이고 특검 얘기하면 도망갑니다. 특검 얘기하면 도망가요. 네. 아니 어제 가니까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어제. 보냈어요 현장에. 한동훈 대표가 현장에 화환을 보냈어요. 할 도리는 했네요, 그래도. 결국 제가 볼 때는 여야 대표회담은 빨리 열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얘기 실질적으로 어떤 민생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째 빨리 열릴 것 같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가 만날지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영수회담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먼저 영수회담 던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임 이제 2기 대표인데 야당 대표인데 안 받기도 좀 옹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영수회담은 저는 받아서 좀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그 이후가 전 협치 모델로 가기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뀌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지난주에 저희 이제 인터뷰 해서 먹사니즘 포함해가지고 이제 미래 비전, 민생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대책과 정책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걸 풀려면 여당,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걸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걸 또 이제 받읍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만나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 회동 또 영수회담은 꼭 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민생을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요. 좀 제발 일하는 모습 보여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자,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 회담 제의 환영한다. 민생 의제 결과 내길 기대한다. 이렇게 최고위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좀 만날 것 같긴 한데 한동훈 대표가 민생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어떻게 된 거냐? 제3자 특검법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봤더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데 제보 공작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뭔 흐름을 어떻게 봐요? 하기 싫은 거지. 피하려고 회피하는 거지. 말만 해놓고 하기 싫은 거예요. 뭐가 붙어 계속 조건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조건을 붙어가지고 계속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장동영 사무처장 말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말이 바뀌고 최고위원? 있잖아. 최고위원, 사무총장 아니야? 최고위원. 서범수가 총장이고 네, 여기는 최고위원이. 아니, 그러니까 오늘 피곤하신 거죠? 팩트가 조금씩 틀려. 아까도 이재명 대표 아까 TOP라고 TPO인데 85.4%, 84.5%. 근데 저는 교수님 다 맞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적. 우리 교수님 힘내시라고 슈퍼챗 좀 한 번씩 좀 쏴주시면 힘이 또 납니다. 슈퍼챗 릴레이 슈퍼챗. 오늘 최진문 교수님을 위한 슈퍼챗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힘내시라고. 그러니까 신은기 변호사가 못 쏜 슈퍼챗. 미용실에 있느라고. 제 한을 풀어주십시오, 대신 여러분. 써줘 대신. 제가 지금은 쏠 수가 없잖아요. 방송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를 괜찮아. 대신해서 아니, 최진문 괜찮아. 교수님께 내가 얘기하는 쏴주십시오. 동안 안 됩니다. 저는 교수님 눈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은 거다. 그렇지. 제가 볼 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회담하자고 얘기했지만 특검법에도 논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다. 좋다. 그것까지도 가져와라.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그걸 받는다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 논의, 그럼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져와봐. 그럼 논의해보게.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이게 자꾸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로 끌어내서 이걸 이슈화 시켜야 돼. 계속. 아니,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잖아. 약속하고 자기는 뒤에 숨어가지고 장동혁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대신 뭐 상황이 바뀌었다.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봐야 된다. 뭐 합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하려고 했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꾸 조건을 나는 것도 근데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제3자 특검하면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대법원장 추천하면 받겠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자꾸 조건 달아서 뒤로 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사이 남녀 관계도 뭐 밀당 밀당 있잖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어떤 뭐 여자든 남자든 한 분이 하고 싶은데 딴 쪽에서 이 조건을 걸 이건 이렇고 저건 뭐 해와라 또 잘라 뭐 달라 이런. 근데 신인규는 여자친구하고 결혼하기 다 합의가 된 거잖아. 끝났죠. 조건이 없어요. 우리 사인이 다 끝났죠. 다 끝났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일단 협상이나 무슨 신의를 가지고 논의를 할 대상자로는 저는 부적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이 늘 바뀌고요, 조건이 늘 늘어나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래서 전 이미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 협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간 끌기고 오히려 지연술에 넘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지금 3자까지 양보하고 수사 내용도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아니 이런 식으로 누더기 특검법
만들어가지고 뭐 합니까? 누더기 특검법 만들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이 고르는 검사가 네. 제보 공장만 수사하게 생겼어요. 아니 이런 특검을 왜 하냐고요? 돈 써가면서. 그러니까요. 신인규 대신 누가 쏘셨어요? 아이고. 아유 역시 와. 이도경 진짜. 신인규님 대신 대신입니다. 박봉규 흥하세요. 아이 우리 오마이 TV 보셨죠? 저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신도 누가 쏩니다. 대신. 금액도 이제 최종 교수님이 좋아할 만한 금액을 또 쏘셔가지고 빨간색으로 쏘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참 신인규 변호사를 위해서 예. 대신 슈퍼챗 대신 써주는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하십니다. 중보 슈퍼챗입니다. 중보 슈퍼챗. 네. 대신. 아유 감사합니다. 구름맘님도 신인규님 와. 멋져요. 민주당으로 고고.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안 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요 아까 예. 다시 또 돌아가면 한동훈 대표랑 자꾸 협상 운운하는 거는 좀 저는 미궁으로 더 빠진다는 그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누더기 특검법을 만들면 네.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는 건 민심과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양보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야당 추천 특검, 야당이 협의체로 만드는 특검 정도까지만 양보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돌격 앞으로로 네. 정면 돌파를 해서 전 여론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깨버려야 된다, 뽀개버려야 된다. 저 그 방법 말고는 타협의 여지가 필요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타협할 필요 없다. 아 정의를 어떻게 타협합니까? 범죄를 어떻게 타협해요? 안 해요. 타협할 수가 네. 없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뭐 제3자 특검 가지고 그걸 받을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압박이 돼. 협상 테이블로 불러와서.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국민적 여망을 네. 갖고 갈 겁니다. 민주당은 뭐 민주당이 뭐 이걸 가지고 뭐 네. 진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걸 다 받고 이러지 않을 텐데 네. 이거 왜냐하면 그래 이슈화할 수 있거든요. 자꾸 이거 얘기를 해야 논의하자 그래 좋다. 계속 빼잖아. 이런 국민들이 더 화가 나겠지. 네. 뒤로 네. 빼고 계속 도망가고 이러면 결혼하자 그러는데 계속 도망가면 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합의 끝난 거죠. 아 저는 끝났습니다. 내년에. 아 다행입니다. 내년입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